네, 시험 끝난 지도 얼마 안 되고 내일 모레 추석이고 하니까요. 오늘 조금만 나가죠. 조금만. 피고인까지만 하죠. 피고인까지만. 그리고 깔끔하게 변호인을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요. 애매해서 변호인이 또 한 시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하고 여러분이 이제 내일 뭐 복습 테스트 또 뭐 일요일 날 주말 테스트는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5문제씩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추석 끝나고 나면은 이제 좀 더 빨리 진단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뭐 추석도 얼마 안 남고 하니까 조금만 나가죠, 피고에. 대신에 조금씩 천천히 나갈 때 어떻습니까? 지금 나가는 범위만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하나씩 확실하게 정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58페이지 보시면요. 피고인과 피의자의 이제 접견교통권입니다. 접견교통권. 그러니까 옆에다가요. 피고인, 피의자의 특히 중요한 것은 2번 보시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죠. 그러니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옆에다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권리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 나열하고 있는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이제 진술거부권, 방어권으로서 진술거부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 나열된 권리 들었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이 뭐 알아야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 이제 변호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변호인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었습니까? 법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또 가장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권리로서 이렇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형사소송법상 권리들이 비로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교통권이라는 것은요. 결국 이제 피의자,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어하는 방법으로요. 자기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진술거부권이고요. 적극적으로 또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진술만 거부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해가지고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수입해서 이제 방어를 하려면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할 때 씁니까? 이럴 때 자기가 혼자서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변호인이랄지 변호인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보호 주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가 적극적으로 또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을 권리.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습니까?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든지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견이라는 건 만난다는 거예요. 교통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가족들을 만나가지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씁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또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접견교통권이요. 만나고 대화하는 이런 권리들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접견교통권이라는 것은 가족들을 만나서 가족들과 어떻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방어할 수 있는 권리. 변호인을 만나서 방어할 권리. 자, 이런 권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상태로 피의자, 피고인이 즉 구속이나 체포가 안 된 상태면요. 가족들 언제든지 만나서 방어 전략을 세우고 방어할 수 있죠. 변호인을 조력을 받을 권리도 없습니까? 서초동 가면 변호인이 뭐 널린 게 변호인이에요. 언제든지 가가지고 씁니까? 변호인과 방어 전략을 수립해가지고 방어할 권리가 이제 충분히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자유로운 상태라면요. 충분히 이거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법에서 특별히요. 가족들과 함께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방어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방어를 할 테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줄 보시면요. 피고인, 피의자, 특히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예요. 수사하는 과정이랄지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 구속이 됐을 수가 있고요. 체포가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럼 체포나 구속이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의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밖에 나와 있는 자기 가족들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하려면 이새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서 방어를 전략을 세워가지고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접견교통권이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체포나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체포나 구속이 안 됐으면 만나고 싶을 때 아무 데나 만나가지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면 되는 거니까 법으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체포나 구속된 이제 피고인, 피의자가 변호인이나 가족 등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비변호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통칭해가지고 비변호인. 변호인이나 변호인 아닌 자, 뭐 가족이나 친구들도 해당되겠죠. 비변호인과 접견이라는 건 만난다는 거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럼 만나가지고 이제 방어 전략을 세울 테니까요. 그럼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만 보장해서는 안 되고요. 서신을 주고받는 것들. 그러니까 글로써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류 또는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이 체포나 구속이 됐으면요. 갑자기 구치소에 갇혀 있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몸도 아프고 막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도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로서 진술 거부권 그 다음으로 이제 굉장히 거의 뭐 비슷비슷한 권리가 되겠죠. 진술 거부권은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권리라고 한다면은 이 접견 교통권은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권리가 되겠죠.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변호인이나 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밑에 보시면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요. 자, 가족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구속돼 있는데 가족들이 면회로 왔어요. 가족들하고 무슨 방어 전략 세웁니까? 그냥 잘 있냐, 뭐 있냐 이런 것만 하겠죠. 특히 방어 전략과 관련돼서는 특히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변호인이 되겠죠. 변호인이었습니까? 특히 이 사람의 방어권을 보충하기 위해서 변호인 선임된 것이기 때문에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 특히 중요하게 되겠죠. 변호인을 통해서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될 테니까. 결국 변호인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요, 충분히 보장이 돼요.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됩니다. 최대한. 자, 그래서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도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의자 피고인에게 중요한 권리는 헌법에 규정됐다고 그랬죠. 진술 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이런 건 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접견 교통권하고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된 권리예요. 방어권으로서 굉장히 양대 중요한 것이 되겠죠. 소극적, 적극적으로 방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에도요, 체포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교통권이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했죠. 권리를요,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에서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2번 보시면은, 체포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권, 자유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피의자로 지금 구치소에 지금 수감돼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변호인이 P라는 사람이라고 보죠. 두 사람이었습니까?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둘이서요, 접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교도관이 이걸 엿들을 수 있다. 이걸 엿들어요. 녹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녹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적어요. 녹취. 이런 게 인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타 옆에서 엿듣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즉, 이 사람 대화에요,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되겠죠. 비밀이 보장이 됐을 때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접견이 이루어지겠죠. 자유로운 접견이. 그렇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접견은요, 무한대로 보장이 돼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누가 엿듣나 그러면 자유롭게 대화할 수가 없게 되니까요. 자유로운 접견은 무제한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접견, 즉 자유로운 접견이라는 건 자유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 되고,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됐을 때 자유로운 대화가 보장이 될 테니까, 비밀 보장은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자유로운 비밀의 보장, 그러니까 자유로운 접견의 비밀 보장은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옆에 보죠.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법률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즉 법령으로도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진술 거부권도 절대적으로 제한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도 절대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다 보니까 법률로도 제한될 수가 없고요. 그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법률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법률로서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이거는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권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요, 테러 용의자예요. 내일 모레 서울이 폭발할지 몰라요. 어디에다가 이 사람이 폭탄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터져버리면 서울이 아주 아장나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폭탄이 어디다 숨겼는지 찾아야 되겠죠. 찾기 위해서였습니까? 이 사람의 고문을 통해 가지고 진술을 강요할 수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내일 모레 폭탄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요, 진술은 강요될 수 없어요.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 고문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으로 보장됩니다. 고문해가지고요, 너 폭탄 어디다 숨겼어? 진술을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극적으로 이 사람을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일 모레 폭탄이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변호인을 만나서 속다서 대화를 합니다. 혹시 대화 속에서요, 폭탄을 어디다 숨겼는지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 힌트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국가 안전 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는 변호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녹음 또는 녹취할 수 있다라는 법을 만들게 되면요. 이런 법률도 다 위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법률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아무리 테러 용의자라고 하더라도요. 내일 모레 서울이 폭파되는 한이 있다라고 하더라습니까? 둘이서 변호인과 대화하는 것은 절대 녹음 녹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진술고 없건 없습니까? 내일 모레 서울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고문을 통해서 진술을 강요할 수 없는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무에 그 어떠한 이유로도요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가로 읽어보시면요.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걸 불러가지고 공범으로 가담시켜요. 가담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이유로습니까? 녹음이나 녹취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죠. 내일 모레 서울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녹취, 녹음은 안 된다고 했죠. 녹음, 녹취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도요, 어떠한 이유로 녹취, 그러니까 비밀의 보장은, 비밀은 보장이 된다. 녹취, 이런 거는, 녹음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요, 3번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자유로운 접견 교통, 접견의 비밀 보장은요, 절대적이라고 했어요. 법률로도 제한이 안 됩니다.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제한도. 제한하는 법을 만들면요, 이 법이 다 위헌이 돼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법이 되는 거예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 돼가지고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접견 자체예요. 접견 자체. 접견 자체라고 하게 되면 접견의 시간이라든지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엿듣는 것이 아니라 시간, 장소.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변호인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변호인은 어떻게 하느냐. 갑이라는 사람이 요 앞에 커피숍 하나 있던지 거기서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해달라. 물론 커피숍에서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수용 질서 안정이 날지 도망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질서 유지를 위해서요. 이 사람은 씁니까? 장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비밀이 보장되지만 다만 장소는 제한할 수 있어요. 야, 여기서만 해. 그러니까 보통 구치소 안에 접견실에서만 접견하도록 합니다. 밖에 나와서 저기 호텔 앞에 커피숍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안 돼요. 뭐 이건 없습니까? 어떻게 도망가 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위해서 씁니까? 이런 건 제한할 수 있어요. 또 시간이요, 시간. 변호인을 만나는데요. 새벽 2시에 와가지고요. 문 열어 만나게 해달라고 퉁퉁퉁 하면서 씁니까? 변호인 만나게 해줘. 이렇게 새벽 2시에, 새벽 3시에. 교도관들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자는, 뭐, 시도 때도 없었습니까?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교도관들에서 문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게 해주려면. 교도관들도 잠자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시간과 장소는 어떻습니까? 구치소의 어떤 시설의 안정이랄지 운영이랄지 이런 걸 위해서 시간과 장소는 제한할 수 있어요. 다만 시간과 장소는요, 다만 법으로만 정할 수 있어요. 법령에서. 우리가 법령 그러면요, 법 그러면은 법률을 말하는 거고요. 명령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여러분이 행정법을 검찰 행정을 하다 보면요, 모든 규범을요 다 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대략적인 법으로 아웃라인을 만든 다음에요, 자세한 내용은요 거기 행정부에서 명령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 법률하고 명령을 합쳐져서 하나의 법규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명령도 하나의 그러니까 넓게 보면 법규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지 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면회는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있는데 변호인이 아닌 사람은 주 1회에 하나요 면회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에 대해서는 횟수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면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법이 규정해놨는데 횟수에 상관없이 변호인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해놨는데 교도소 소장이었습니까? 갑자기 구치소 소장이 자꾸 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습니까? 야, 너 하루에 한 번으로 제한하겠다. 구치소 소장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검사가 마음대로 여기서는 법에서 넣습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아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자유롭게 횟수에 제한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했는데 검사가 귀찮은 거예요. 자꾸 만나니까 방어 전략 세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니까 습니까? 야, 변호인 만나는 거 하루에 한 번만 만나. 이런 식으로 검사가 마음대로 수사기관이 제한할 수도 없고요. 법원에서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없어요. 법에서 딱 규정되어 있으면 법에서 규정해가지고 제한을 딱 해놨죠. 그러면 이 제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지 법위의 근거가 없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과 장소는 이렇게 법의 근거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유로운 접견의 비밀 보장은 법률에 의해서도 절대적으로 제한할 수가 없고요. 이거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3번 보시면 다만 변호인과 접견권 자체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단순히 접견이라고만 보면 어떻습니까? 접견권 자체. 여기는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밑에 보시면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법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어디서 있죠?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이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접견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령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또 장소를 구치소 내에 일정한 장소, 접견실로 제한을 한다는 식.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법률로서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3번에는요. 자유로운이라는 말이 없죠. 비밀보장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무 수식어가 없이 그냥 접견은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자유로운 접견 또는 접견의 비밀보장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비밀보장이랄지, 그러니까 접견의 비밀보장, 그러니까 자유로운 접견, 이건 어떻습니까?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법률로서도 절대적으로 제한을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건 어떻습니까? 단순히 접견권 그러면은 국가 안전보장이랄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때로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걸 물어볼 때는 반드시 자유나 비밀보장이 들어가요. 수식어가 들어가면은 제한이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접견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견은 이걸 말하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이 없으면은 접견은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4번 보시면 한편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과 어떤 거냐.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과 만나게 해달라는 접견이 어떤 거냐.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권리.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했죠. 헌법. 헌법상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요. 법률에 의해서 그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자체를.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또 상대적으로요.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면은요. 또 한편으로서는요. 이 변호인이 자신의 권리로서요. 피고인을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권리요. 조력을 할 권리. 이것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고요. 또 변호인은 변호인으로서 이제 권리들이 있습니다. 권한들이. 변호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피의자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죠. 우리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환자들을 진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들은 환자를 진료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의사로부터 병을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럼 어디서도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변호인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내가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을 해줄 수 있는 권리, 조력할 권리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권리도 이것은 헌법재판소 판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추록을 통해서 할 텐데요. 이것도요 헌법상 권리 여기서 딱 끊어버려요. 헌법상의 권리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거는 헌법상 권리는 아니고요. 법에 의한 권리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지금은요. 이것도 헌법상 권리로 봅니다. 헌법상 권리로. 뭐요? 갑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이 피의자 피고인을 도와줄 권리는요. 이거는 뭐요? 표리일체라는 거예요. 표리 관계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의 관계.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죠. 이게 헌법상의 권리면 당연히 이것도 헌법상의 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할 권리가 보장됐을 때 이것이 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둘 다 헌법상 권리로요. 과거에는 법률상 권리로 봤어요. 대법원에서는.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요. 헌법상 권리로 격상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헌법상 권리로 격하지만 헌법상 권리다라고 딱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두 권리는요. 그냥 표리관계다. 겉과 속의 관계다. 표리관계. 동전의 양면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리관계. 겉과 속의 관계다. 겉과 속. 그 다음에 동전의 양면 관계다라는 거죠. 이것도 헌법상의 권리예요. 자, 피의자 피고인 나중에 이거는 변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인 권리 시간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요. 피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반드시 중요하지만요. 그러니까 변호인 또는 거기다 보니까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되려는 자.
이 사람도 헌법상의 권리도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변호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권리, 그러니까 변호인이 되려고, 장차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해 줄 권리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을 해줍니다. 이게 보장이 돼야 이것도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가 어떤 식으로 보장이 되냐면요. 예전에도 뭐 예를 들고 했었지만요. 뭐 갑이라는 사람이요. 경찰이에요, 경찰. 경찰인데 이 사람이요. 뭐 비위 사건에 연루가 됐어요. 비위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찰이 되면 어떻게 내가 경찰이 된 것인데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죠. 절대 비리를 저지르서는 안 되고 뇌물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의도만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내 의도만으로 세상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찰이 돼가지고 나는 항상 깨끗하게 정의감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는 항상 해야 되겠다라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가요, 뭐 우리라는 갑의 선배가 나타납니다. 선배가요, 전화를 해요. 아주 친한 선배예요. 술 한잔 하기 나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한잔 하자고 나오니까요, 나가 약속 시간에 갔더니 었습니까? 무슨 룸사롱 같은 데를 불러내는 거예요. 룸사롱 데려갔어요. 이렇게 비싼 데 들어가도 돼요? 라고 했더니 괜찮아 괜찮아, 내가 오늘 한 잔 살게. 룸사롱 가가지고 한 잔 살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잔 살게 해가지고 그래? 그럼 먹어도 되나 해가지고 뭐 가까운 선배니까 었습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속으로는 좋아를 하겠죠. 이런데 양주를 먹어보네 해가지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먹어요. 한참 술을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요. 병이라는 사람이. 병에서 딱 나타나더니요, 의뢰하는 사람이 내가 불렀어. 자, 아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인데 좀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요, 너도 인사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자, 술을 재밌게 술을 먹었어요. 근데 계산을 누가 했느냐? 얘가 계산을 했어요. 얘가 계산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뇌물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야, 뇌물. 그러니까 둘이서 넣었습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나는 뇌물을 먹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얘가 또 비리 사건에 의해서 연루돼가지고 얘가 잡혔어요.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가 좀 뒤에서 봐준 거죠. 그럼 술 먹었던 사람, 얘도 같이 술 먹었잖아요. 얘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청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술 먹은 사람 누구야? 쭉 했더니요, 얘도 부르고 얘도 부르고 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부르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청에서 넣습니까?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지 이제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얘도 부르고 다 부르겠죠. 검찰에서 부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똑똑똑 해가지고 갑의 집에 딱 와요. 갑의 집에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똑똑똑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딱 밖에서요. 어디십니까? 라고 했더니 검찰청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검찰청에서 왔다 그러면요, 모든 공무원이 일단은 뭐 초긴장 상태가 돼요. 검찰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권한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검찰이었습니다. 공무원 수사를 누가 해요? 검찰이 합니다, 주로. 아직도 검찰이 한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검찰이. 검찰청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왜 검찰청에서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얘는. 왜 나를 부르지? 근데 나를 부르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범죄에 어떤 관련이 있어가지고 부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과거에 내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나중에 또 궁금한 것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검찰청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조용히 그냥 뭐 이 수사에 관련돼서 뭐 궁금한 게 있어서 참고인으로 그냥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부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나를 왜 부르는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었습니까? 갑자기 검찰에서 오게 되면 왜 불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머리를 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따라 나서면 안 되는 거고요. 혹시 왜 나를 불렀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믿을 만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영화 속에 보면 이런 거 내죠. 영화 속에서 내가 지금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한 다음에요. 옷과 좀 갈아입게요라고 한 다음에 가장 믿을 만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습니까? 어떤 A라는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갑자기 검찰청에서 불러가지고 검찰청을 가게 생겼다. 그래서 만약에 2시간 뒤에도 내가 너한테 다시 전화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나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에서 씁니까? 그래서 검찰청에서 와가지고 가져가요. 검찰청에 갈 때는 씁니까? 갑자기 함께 가시죠라고 하면서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서는 이건 임의동행이 돼요. 강제로 체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가지고 임의동행을 할 때는요, 미란동치 이런 거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함께 갑시다 해가지고 이 사람 따라 나서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검찰청에. 근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가면 압니다. 아무 말도 안 해줘요. 가면 압니다.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서 넣습니까? 파노라마가 쫙 그러죠. 내가 뭘 잘못했나 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이제 파노라마가 딱 지나가요. 그래서 혹시 나를 왜 불렀을까 하면서 별게 다 걸리겠죠. 얘가 뭘 찔렀나? 얘가 이것 때문에 나 별 생각이 다 들어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 딱 가면 어떻습니까? 검찰청에서 이제 딱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씁니까? 이런 사건 관련된 걸 딱 보여주면서 씁니까?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 물어봐요. 갑작스럽게 이건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그냥 선배로 술 마셨을 뿐인데 갑자기 이상한 데서 딱 나타나는 거죠. 내가 미리 예상이라도 했으면 어떻습니까? 미리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지 예상이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요, 탁 치고 들어오는 거죠. 치고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얘는 무슨 진술 거부권을 진술 거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에서요, 검찰들 검찰서 쫙 있고
딱 있는 데서 혼자 경찰로 딱 들어가가지고 저 진술거부권 행사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진술거부권을요, 행사하는 것 자체가 거의 하기가 힘들어요. 혼자 이렇게 딱 취조받고 있는 데였습니까? 쭉 이렇게 검사들이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검찰 수사관들 딱 앉아가지고였습니까? 하나씩 뭐 내밀어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딱 물어보고 있는데요. 또 진술거부권 행사하려고. 말도 못 꺼내요,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불고 나와요. 근데 불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없던 말까지 잘못하면 하게 되는 수도 있고요. 뭐 전혀 이제 멘탈이 나간 상태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뭔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내가 진술거부권 하려면 어떻습니까? 옆에 변호사라도 옆에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진술거부권 할 수 있는 거죠. 내 편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근데 검찰청이 어떻습니까? 나 혼자 단독으로 가 있어요. 옆에는 다 검사들이고, 검찰, 수사관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원정 경기를 혼자 간 거죠. 원정 경기를. 근데 옆에서요, 경찰 조직이라도 옆에 있으면 좀 나을 텐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비벼볼 텐데. 옆에 변호사라도 한 명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 비벼볼 텐데. 혼자 앉아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 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요, A라는 친구가 전화했는데 2시간이 지났는데 검찰 수사관에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저 전화 좀 할게요. 그래서 전화 어디다 하려고 하십니까? 뭐 이렇게 쭉쭉 물어보면요, 사실 전화하기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검찰청 가가지고요, 우리가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 한번 들어갔다 와가지고 잔사를 하는 판이에요. 그렇잖아요. 검찰 조사받으면요, 사람이 완전 몰골이 다 완전히 엉망이 돼서 나오죠.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검찰청 들어갈 때는 예전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뭐, 자, 진실 뭐 사실대로 말하고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반녹초가 돼서 나오죠. 녹초가 돼서 나오잖아요. 검찰 수사를 이렇게 해요. 아주 그냥 완전히 영혼을 털어버리면서 수사를 합니다, 얘들이. 그러니까 검찰서는 굉장히 강압적으로 해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 국회의원이랄지 재벌 총수랄지 길고 난다는 사람도 검찰청 들어가서 조사 한번 받아버리면요, 다 녹초가 되는데 일개 순경이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뭐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얘만 믿고 있어야 되죠.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2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전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약속이 돼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친구가 됐어야 돼요. 근데 2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오는데도 전화도 안 기다리고 옆에서 술 먹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믿을 수 없는 애고, 믿을 만한 친구한테 2시간이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변호인을 찾는 거죠. 변호인. 얘를 도와줄 만한 변호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얘가요, 변호인을 수소문 해요. 그래서 전직 이제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보겠죠. 여기서 이 검찰청에서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 사람을 이제 딱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지고 내 친구가 지금 검찰청에 들어갔는데 지금 이 사람은요, 동부지검에 갔는지 내가 서부지검에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렇게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그래서 내 친구가 지금 어디 검찰청에 들어가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도 나는 모른다. 뭐 얘는 당연히 모르잖아요. 얘가 그냥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좀 가가지고 내 친구 좀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얘는요, 친구죠. 친구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가족은 선임할 수 있어요. 근데 친구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요. 아무나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은 이 브로커들이 생겨요. 법률 브로커들이. 그래서 법률 시장이 아주 개판이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나 변호인 선임하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가지고요, 친구는 변호인 선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변호인이 아닌 거죠. 얘가 선임하지도 않았고 가족들이 선임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얘한테 좀 부탁을 한 거야. 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장차 이 사람의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지금. 변호인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가 전화를 돌리겠죠. 도대체 갑이라는 애가 동부지검에 있는지 서부지검에 있는지 찾아보겠죠. 찾아봤더니 동부지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전직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동부지검으로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검찰청에 와가지고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뭐 갑이란 뭐 어떤 사건 이게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만나러 왔다 그랬대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맞겠죠, 일단. 변호인 오게 되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조사가 안 되면 변호인 들어오면 좀 짜증 나는 거죠. 변호인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지금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를 통해서만 말을 하세요. 지금까지는 한참 불어왔는데 었습니까? 변호인 딱 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입을 딱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왔으니까 묵비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관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변호인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우리 그런 조사한 별거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때 이 사람이, 야, 다 알고 왔어. 문 열어. 라고 하는 거죠. 문 열어 하고죠.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습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뭔 권리가 있어요? 변호인이었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이었습니까? 접견하여 보호를, 뭐요? 조력을 해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 그러니까 이 사람 아직 변호인이 아니지만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였습니다. 이런 권리들을 보장해 줘야 나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런 권리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얘가 문을 박차고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아직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넌 아직 변호인도 아니지 않느냐? 막아버리면 얘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호인 조력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조력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요. 현재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 피의자, 피고인의 조력을 해줄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이 됐을 경우만 얘도 어떻습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의 피의자, 피고인을 조력해 줄 권리, 이것도 헌법상의 권리로 격상이 돼 있어요. 이게 보장이 돼야만이 이 사람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될 테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얘가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옆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럼 얘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얘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검사가 물어보면 계속 불고 있었겠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검찰청이 조사하는 것이요. 조사하는 것이 얘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얘를 잡으려고 했어요. 얘를. 아니면 얘보다 상급에 있는요. 위에 높은 애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얘를 잡으려고 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좀 비리가 있는 것, 얘를 잡으려고 아니면 상급 기관에는 얘를 잡으려고 해요. 근데 얘는 아직 증거를, 얘는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꽉 다물고 있어가지고 얘를 이제 불지를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 이름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조사하면서요. 당신 얘랑 친하지? 얘랑 술 먹은 적 있어? 최근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술 먹을 때 누구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얘를 잡는데 얘를 조사했을 때는 얘가 안 나오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 이름을 나오게 해서요. 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도 어떻습니까? 의리를 지킨다는 점에서 선배 또 만난 적 있어? 만난 적이 없는데요. 또 이렇게 또 하는 거죠. 나 만난 적, 최근에 술 안 먹었어? 저 술 마신 적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사에 이제 난항이 생기는 거죠. 얘를 잡아들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얘 연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수사관에서 어떻습니까? 가만히, 야, 그러면 의뢰에 대해서 너 아는 대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만 쓰고 나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너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뭐 잘못한 거 비위 사건 뭐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야, 그럼 너 못 나가. 그러니까 얘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아주 작은 꼬투리라도 없습니까? 하나만 쓰고 가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만 쓰고 가라면 없습니까? 뭐라든지 하나 쓰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 집에 가니까 없습니까? 뭐라도 써요. 그러면 이게 쓰고요. 그러면 얘만 부르겠어요. 얘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다 부르겠죠. 야, 뭐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만 쓰고 가라. 하나 안 쓰면 내가 너 털어버린다. 너 털어버린다고 그러면 겁나죠. 털어서 문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 잘못하면 너 털어버릴 테니까 너 안 털 테니까 이에 대해서 비위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만 쓰고 가라. 하나만 써라. 왜 없습니까? 얘가 하나를 써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주변에 다 털면 다른 사람들이 쓰겠죠. 안 그러면 너를 털어버리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없습니까? 그러면 뭐 아무거나 써. 생각나는 아주 작은 거라도 써라 이거죠. 그럼 쓰면 보내준다. 쭉 이런 걸 모아 보니까 없습니까? 모아보다 보니까 얘가 뭐 하나 터지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야만적으로 수사를 하죠. 아주 무자비하게 수사를 해요. 안 불면은 너희들 털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먼지털이지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 얘를 털기 위해서 얘가 직접적으로 뭐가 안 되면 안 보이면 정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요. 나쁜 사람이 아닌데요. 뭔가 검사로부터요. 좀 안 좋은 인상을 받고 있어요. 아, 얘가 검경 수사권 독립에 좀 나서가지고 뭐 검사 어쩌고저쩌고 따지더라 이거요. 독립을 굉장히 주장하고 막 나서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검사는 얘가 눈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털면 먼지 안 나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얘를 터는 방법이 뭐예요? 얘를 털었는데 얘는 아무 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주변을 털어버리는 거 어떻습니까? 털다 보면 뭐 하나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못 견디고 그만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어떻습니까? 경찰을 계속하게 되면 주변 사람이 다 그만두게 만들어버려요. 무자비하게 하는 거죠. 무자비하게. 주변 사람을 다 그만두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 한 명 그냥 희생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얘가 혼자 희생하고 옷 벗고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검사의 수사 방식이에요. 잔인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떻습니까? 잔인하게 수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검사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어떻습니까? 수사 이런 관행들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고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증거 능력에 있어서 검사자선 피의자 신문조서도 사경자선 피의자 신문조서도 동일하게 취급해가지고 내용 인정해야만 증거는 인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수사했던 거죠. 이게 수사 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잡아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습니까? 마음먹으면 검사 마음대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튼 여기는 또 앞서 나간 것이고요. 아무튼 어떻습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피의자 피고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 자는 자의 되려는 자의 피고인 피의자를 조력해 줄 수 있는 권리하고 표리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게 보장돼야만 이게 보장되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이 되고 있다. 딱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접견 같은 거는 내용을 보죠.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체포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에게 접견 같은 보장이 돼야 되겠죠. 체포나 구속됐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방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어를 못 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영장에서 구속, 영장에서 체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구금돼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될 것이고. 근데 더 나아가서 동그라미 2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검찰청에서 섭습니까? 갑이라는 사람 불렀어요. 이 사람은 체포나 구속된 자는 아니죠. 경찰청이 체포나 구속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임의동행 형식으로요. 그냥 검찰청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임의동행 형식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포나 구속된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습니까? 지금 검찰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변호인의 도움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죠.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변호인의 도움이 있어야 없습니까? 옆에 진술거부도 행사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옆에 변호인인데 없습니까? 때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때렸다 큰일 나버리니까. 근데 변호인 없는 데는 없습니까? 얘가 한 대 맞아도요. 누가 알아요? 때릴 때 티나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때리냐면요. 나는 병철인데 여러분 딱 해가지고 볼펜 하나 더 들고 있으면 머리를 딱 때려요. 야, 티가 나겠어요? 뭐가 나겠어요? 사람의 어떤 멘탈을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냥 머리를 탁탁 때리는 거예요. 야, 이 새끼 하면서, 저 새끼 하면서. 그럼 어떻습니까? 뭐 세게 때리진 않았지만, 이게 뭐야? 통증이 갈 정도로 때리진 않지만 멘탈이 완전히 붕괴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볼펜을 가지고 탁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마를 탁탁 때리고. 티가 나겠어요? 뭐가 튀겠어요? 뭐 폭행 아니잖아요, 이거. 폭행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아주 야비하게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폭행을 하게 되면 티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할 때는요, 얘들이 멘탈이 붕괴가 되었습니까? 자존심이 없어져야 이제 불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안 불겠죠? 끝까지 버텨요. 고문하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고문해봤자 안 불어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위해만 강한다고 해서 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때리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야합이에요. 아무튼 이럽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해요, 2번은. 그러면은 2번은요. 자, 체포 구속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 유시된 자 옆에 보죠. 임의동행 형식으로, 임의동행이죠. 방금 했던 거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검찰청에 와 있는 사람. 그러면은, 만약 일반인이 경찰서에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일반인이 경찰서에 와 있는 사람. 가장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거죠. 경찰청에 나 혼자 딱 있어요. 아니면 검찰청에 혼자 딱 있습니다. 이럴 때였습니까? 이때가 가장 또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절실할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포나 구속된 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의 연행, 수사기관의 연행이다 체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그러니까 연행됐다는 것은 검찰청, 경찰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체포나 구속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검찰청, 경찰청에는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 피내사자, 내사 받는 과정에서도요. 검찰청, 경찰청 가서 내사를 받을 수 있죠. 아직 이 사람은 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검찰청, 경찰청 가가지고 했습니까? 조사를 받다고 했습니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내사자도 진술거부권이 있어요. 자기의 범죄와 관련된 내가 말 한마디 잘못됐다는 건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내사자가 혼자 검찰청, 경찰청 가가지고 무슨 진술거부권 행사예요?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였습니까? 변호인의 조력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체포나 구속된 자뿐만 아니라요. 체포나 구속이 안 된 자라도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호인의 조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의 연행,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죠. 연행된 피고이든 피의자든 피내사자든 이런 사람들은 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접견권이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는 접견의 비밀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데 그 조력을 받는 과정에서 비밀이 또 반드시 보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뭐 접견 시 입회랄지 감시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다만 이건 가능해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자, 교도관에 우리 접견 구속된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가 변호인 만나는 과정에서요. 이거를 녹음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절대 안 되는데 다만 이건 가능합니다. 멀리 보이는 거리에서요. 혹시 두 사람이요. 대화하면서요. 이상 흉기라든지 담배, 뭐 술 이런 거 주고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멀리 보이는 거지 그 거리에서 혹시 이런 거 주고받지 않는지 이건 바라볼 수 있어요. 이런 게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수용질서 안정과 관련된 거죠. 그러나 멀리서 보기 때문에요. 쥐어뜯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하는데 비밀은 보장되고 있죠. 대화하는데 비밀만 보장되면요. 멀리 보이는 것에서 이상한 물건 주고받지 않는지 이것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접견격도권을 침해하는 건 아니죠. 비밀 보장을 침해하는 건 아니죠. 이상한 물건 주고받는 걸 못 받게 하는 거니까. 접견만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당연히 허용돼야 되죠.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편지를 이 사람이 뜯어서 읽어볼 수 있어요. 검열을 한다든지 사전에 이게 읽어본다든지 하면은 압수를 한다든지 뺏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서신을 주고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압수라든지 검열 이런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열이나 물건의 압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상한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술이나 담배 들어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 안에 내용을 봐서는 안 되고요. 밖에서 불에 딱 비춰졌을 때 이거 혹시 담배인가?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의 진료. 이게 인도적 관점에서 씁니까? 갑자기 체포나 구속이 되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 테니까요. 이럴 때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는 거. 인도적 관점에서 보장이 됩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의 수진권이라는 건 진료를 받는 권리예요. 진료를 받을 권리. 그러니까 변호인도 씁니까? 변호인이 가가지고요. 보니까 이 사람 피의자가 말도 안 되게 야위었네. 병원에 진찰로 받게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또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변호인을 통해서. 수집권 행사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요. 국가에서요.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 그러니까 국가가 추천하는 의사를 참여하게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진료받는 거니까 참여도 상관없죠. 뭐 유효 듣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료하는 데 씁니까? 이상한 물건 오가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요. 국가가 선임한 의사, 이것도 의사를 참여하는 거죠. 국가가 추천한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거. 이 정도는 상관없는 거죠. 자, 밑에 보시면요. 불구속 피의자. 자, 불구속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구속 피의자, 구속되지 않은 사람도 검찰청, 경찰청 갈 때는 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 구속된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구속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도 습니까? 경찰청, 검찰청 갈 때는요. 반드시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따로 입법 형성, 그러니까 특별히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우리 법에서는요. 우리 법에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해가지고요.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만 인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포 구속이 안 된 사람, 불구속 피의자도 당연히 그건 인정된다는 거예요. 헌법상으로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구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고 불문하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지 법에서 체포 구속된 자에게 인정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인정되는 의미는 아니다는 거죠. 특히 체포 구속된 자에게 특히 필요해서 특별히 규정했을 뿐인 것이지 체포 구속되지 않은 사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이 되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도출된다. 입법 형사가 없으니까 법에서 따로요.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별도로 법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거예요. 넘기시면은요. 제목만 보죠. 불구속 피의자도 피의자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불구속 피의자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된다. 법에 따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밑에 보시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요. 변호인이 이제 피의자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은요. 무한정 인정되는 건 아니죠. 당연하게요. 마지막 줄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접견교통권 행사가요. 정당한 접견교통권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나 지르고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이 어디서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뭐 행패나 부리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못 들게 막아야 되겠죠.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뭐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력을 해주는데 그 조력만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조력을 해주는 그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는 당연히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한 내용이죠.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이죠. 자신의 범죄에 변호인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사정만으로 접견 같은 걸 금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밑에는요,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요, 구치소에서 만날 때요, 체포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장소를 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게 합니다. 접견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치소 접견실에서 둘이서 이제 만나게 합니다. 장소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엿들을 수는 없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멀리 보이는 거리에서요, 이걸 혹시 이상한 물건 주고받지 않은지를 관찰할 수는 있다고 했죠. 그럼 이때요, 접견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한두 사람이 아닐까요?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변호인이었습니까? 한두 오는 게 아니죠. 접견하러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접견실이었습니까? 여기 몇 세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교도관이었습니까? 다 볼 수는 없죠. 다 하나하나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요새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CCTV를 딱 설치해 놓고습니까? 동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CCTV 설치해가지고요. 녹음 기능은 없는 CCTV예요. 녹음 기능은 없이 어떻습니까? 그냥 보기만 해요. CCTV로. 이런 건 어떻습니까? 타당하겠어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멀리 보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CCTV 설치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동시에 보는 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 봐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CCTV를 설치하여 미결 수용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관찰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CCTV에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허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변호인과의 조력을 받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어차피 이상한 물건 주고받지 않은지를 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음을 하지 않으니까요. 비밀이 침해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나가서 마지막으로요. 교도관이 미결 수용자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요. 서류를 검열해서는 안 됩니다. 읽어봐서는 안 돼요. 읽어봐서는 안 되고 압수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다만 이제 서류를 확인하고요. 어떤 내용을 본 건 아니고 소송관계서류 처리부에 그 제목을 등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변호인이 언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정도 제목 정도면 어떤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제목만 적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내용을 본 건 아니잖아요. 어떤 물건이 왔다라는 건 사실관계를 그냥 기재할 뿐이에요. 이 정도는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랄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니죠. 내용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물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그냥 옮겨 적는 거예요.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많죠. 판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고인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한 문제가 진술거부권에 나올 수도 있고 무죄 추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접견교통권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중요하고 61페이지에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인 내용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한 페이지도 안 돼요. 반 페이지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요 내용 좀 기억하시는데요. 자 보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접견교통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도요 접견교통권은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면회하는 거 이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돼요. 보장을 해줍니다. 그럼 이것도요 미결 수용자 밑에 판례 있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자기의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은 기본권이에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해서 다 이것이 100% 무한정 보장되는 건 아니고 그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요. 자유로운 접견권은 어떠한 제한도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단순히 변호인과의 접견이라고 했을 때 변호인과의 접견은요. 비밀 보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이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시간과 장소는 변호인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는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헌법상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변호인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만나요. 가족을 만나는 것은요. 방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좀 그러니까 방어권과는 좀 덜 관련성이 있는 거죠. 변호인과 만나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고요. 가족들 만나는 것은요.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가족들을 만나가지고요.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을 구속한 이유는요. 밖에다가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이 증거들을 좀 더 없앨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범죄 사실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 가가지고 그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목격자를 없애야 되겠죠. 요 같은 데 뭐 없으면 증거를 다 없애잖아요. 목격자를 다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사회에 있으면 그 목격자를 없애버릴 거 아니에요. 죽여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또 구속을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구속을 놨는데 어떻습니까? 얘가 자기 가족이랄지 친구를 통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 유일한 목적자가 개 같아. 그러니까 개를 좀 없애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나 가족을 통해서 씁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호인을 통해서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변호인이요, 만약에 갑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인멸했어요. 그러면 변호사요 자격 정지돼 버립니다. 저기에 자격 박탈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없습니까? 이 사건 하나 때문에요. 내가 평생 변호사를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었습니까? 증거 인멸하려고 하면요, 이건 안 하겠죠, 얘들은. 얘는 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증거 인멸했다가 넣었습니까? 내가 변호사가 박탈될 수가 있어요, 자격이. 그러면 평생 굶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변호사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넣었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변호사한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해봤자 얘는 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나 가족한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친구나 가족은 얘를 위해서 뭔 짓을 못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뭔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이건 어떻습니까? 제한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보다는 제한을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헌법상의 권리긴 권리이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은 이건 제한을요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법원이랄지 수사기관에 의한 제한도 가능해요. 증거를 인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되겠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요,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은 법률에 의해서도 절대 제한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시간과 장소, 접견권 그 자체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비변호인과의 접견권은요, 법률로도 제한할 수 있지만요, 법원에서 못 만나게 막아버릴 수 있고요. 수사기관이 못 만나게 만나버릴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수사 과정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지금 구속이 돼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있는데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을 만나려고 해요.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보니까요, 이 사람 만났다가는 이 사람이 증거를, 갑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요, 수사기관에 나서가지고 얘 못 만나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못 만나게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검사가요, 못 만나게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가 됐으면 어떻게 되냐? 기소가 됐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권한이 이제 법원으로 넘어와요. 그럼 법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법원에서요, 얘랑 못 만나게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검사가 법원에 요청을 하겠죠. 얘 못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법원에서 못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요, 우리가 예전에 최순실 있죠. 최순실의 딸이 정유라라는 이제 이대의 정유라, 말 탔던 애 정유라가 있죠. 왜냐면 최순실이 먼저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된 다음에 얘는 독일에 가 있다가 강제로 끌고 왔잖아요. 범죄 인도 뭐 이런 거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는 구속은 안 됐어요. 구속은 안 되고요, 얘만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녀가 없으면 상봉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둘이 썼습니까? 관련된 이대 입시비리 이런 것들 없습니까? 둘이 썼습니까? 둘 다 관련이 돼 있었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요 관련된 내용을 딸이다 보니까 얘가 재산을 뒤에 은닉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증거를 인멸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 들어오자마자 수사기관에서요, 정유라 못 만나게 막아버렸어요. 이거는 법에 최순실은 정유라를 못 만난다, 법으로 규정해야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걸 법으로 규정하겠습니다. 법으로 규정 안 되겠죠. 법으로 규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었습니까? 정유라하고 최순실 못 만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못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최순실이 기소가 된 이유에 어떻습니까? 이건 법원으로 이제 넘어왔어요. 법원으로 넘어오니까 검사가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얘들 만나면 증거 인멸할 수 있으니까 얘들 못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못 만나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요, 얘들은요, 만약에 정유라가 우리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요, 한 몇 개월 동안은 얼굴도 못 봤어요. 더 심하게요, 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최순실을 얼마만큼 고립을 시켰냐면요, 최순실은 변호인 이외에는 아무도 못 만나게 막아버렸어요. 변호인과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반드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법률로 제한을 못합니다. 법률로 제한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되고, 자유로운 접견권 같은 거는요, 무조건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무조건 만나는 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변호인만 만났어요. 아무도 못 만나게 다 막아버렸어요. 가족이고 뭐가 아무도 못 만나게. 그러니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못 만나게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변호인과의 접견권은요, 증거인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수사기관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얘들이 바로 씁니까? 비변호인과의 접견권은 법률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막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제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약간씩 차이가 있죠. 제한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좀 구별하시면 돼요. 비변호인과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 최순실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최순실 정유라 이런 거 법에 규정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막아버린 거예요, 검사가. 자, 그러면 이제 접견권은요, 이렇게 인정이 되지만은 일정한 부분 이렇게 제한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4번 보시면요, 접견권이 정당한 접견권, 주로 이제 접견권 그러면은 변호인과의 접견권을 말합니다. 변호인과 접견권 없습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무한정으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무한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접견권을요. 그래서 만약에 변호인이 감 만나게 해달라. 아니면요, 이 P라는 사람이요, 지금 검찰청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야, 문 열어줘. 나 얘 만나야 되니까 문 열어줘라고 이제 접견권을 이제 행사를 했어요. 아니면 얘가 주장할 수도 있죠. 내 변호인 불러달라고 하는 거야. 변호인 불러달라고 했는데요, 얘가 변호인을 안 불러줘요. 접견권이 지금 침해되고 있는 거죠. 변호인 오게 되면 조사하는데 힘드니까 아예 변호인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다든지,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다든지 아예 안 불러줘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견권이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럼 침해가 됐을 때 어떻습니까? 이건 위법한 행위니까 이제 구제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럼 구제하는 방법으로 해요. 변호인이 다 이제 검찰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검찰들이 못 들어가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면 어떻습니까? 얘는 어디로 가느냐?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요,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때는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하면 돼요. 법원. 그래서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해요. 얘들이 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처분이 되겠죠. 수사기관의 처분. 공무원의 일정한 행위를 처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경찰학 시간에 하다 보면요, 이걸 행정행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행정행위. 그러니까 공권적 행사를요,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라고 하고 현실에서는 다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검찰이었습니까? 공권적 행위로서 이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처분을 하는 거죠. 처분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서요. 만약에 어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건 수사기관의 처분이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은요.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항고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형사법원으로 갑니다. 형사법원. 이건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니까 형사법원으로 가요. 형사법원. 형사법원으로 가가지고 형사법원에서 이 사람의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데 이걸 준항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경찰학 시간에 배우는 행정쟁송은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정법원에요. 항고소송을 합니다. 이것도 행정청의 어떤 결정이죠. 결정에 대한 불복이기 때문에 항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항고,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해요. 이런 걸 취소소송 이렇게 이제 표현해가지고 나중에 경찰하게 할 때 경찰 행정법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형사소송에 있어서요. 수사기관, 이것은 행정청은 행정청이죠. 수사기관도 행정청이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행정청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는요.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법원에요. 준항고 형식으로 불복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라고 해요. 근데 수사기관은 법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에서는 항고와 유사를 하지만은 항고는 아니죠. 그러니까 준항고라고 해요. 법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 준항고래요. 그러니까 법원에 준항고를 하면요. 법원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검찰청이었습니까? 검찰들이 변호인의 내 조력을 받는 걸 막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게 되는 거. 받아주게 되면 야 빨리 문 열어줘. 만나게 해줘라고 해서 법원에서요. 어떤 결정을 내리겠죠. 접견교통 허가해줘라고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결정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얘들은 그때는 문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준항고를 통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준항고를 통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시간 안 했습니까? 이미 다 끝났어요, 조사는. 그래서 문 열어줘라고 하니까 그래 문 열어줘요. 이미 조사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더 나가가지고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는 준항고로 불복해가지고 구제를 받아봤자 실효성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만약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검찰청에서요 조사를 해가지고 작성한 조서들이 있겠죠. 이 사람의 진술을 이제 받은 조서들이 있겠죠. 진술을 기재하는 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진술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확보했으면 이 확보된 진술은요.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확보된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증거 능력을 부정시켜요. 이게 가장 실효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 열어줘봤자 조사 다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다 실효적인 방법으로요. 만약에 접견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했을 때는 이건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마치 진술거부권을 침해해가지고 얻은 조서, 자백 뭐 이런 것들을요. 이 진술을 확보된 것을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접견권에 침해해가지고요. 접견권을 침해해서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접견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이때 접견권을 침해와 관련돼서요. 접견인의 접견 신청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거나 접견 신청일이 경과하도록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접견 불허 처분하고 동일시된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넘기시면은요. 판례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만약에 변호인과의 접견 체포 구속된 자의 변호인과의 접견권은 또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접견권은 완전히 보장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변호인이 갑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14시에 만나러 갈 테니까 14시에 이 사람을 접견실로 데리고 와달라고 했어요. 접견할 때 얘가 구치소 제 방을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접견실에서 접견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시에 내가 갈 테니까 14시까지 접견실로 데리고 나오라고 했어요.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요. 뭐 꼼지락꼼지락 뭐 하다 보니까 얘는 14시에 오후 2시에 다 와 있는데요. 얘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좀 지체가 돼가지고 14시 30분에 왔어요. 그럼 이거는 접견교통을 침해한 걸로 봐야 될까요? 침해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될까요? 만나긴 해줬잖아요. 30분 늦었을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이제 자세히 이건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30분 늦게 데려옴으로써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만약에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은 접견교통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 30분 늦게 만나겠다고 해서 이 사람 대화하는 시간 없습니까? 30분 더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30분 늦게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62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시면요, 이런 말 있죠. 미결 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 불허가 됐어요. 특정한 시점. 2시에 이렇게 보기로 했는데 이 2시에는 안 되고요. 30분 늦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30분 늦게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것만으로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꼭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30분 늦었다고 하더라습니까? 충분히 그 다음부터 대화할 시간을 줬으면 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침해했다고. 근데 만약에 뭐 침해했다고 볼 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앞에 있는 61페이지 하단에 있는 판례는 뭐냐면요. 12시에, 그러니까 14시에 데리고 나와달라고 했는데 그날이 다 지나도록 데리고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14시 30분에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날이 끝날 때가 6시까지 계속 변호인이 기다렸어요. 2시까지 14시까지 데리고 나와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 사람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날이 다 지나도록, 그러니까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6시까지만 접견 인정되는 6시가 다 되도록 오후 18시가 되도록 어떻습니까? 얘를 데리고 나오질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날이 다 지나도록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접견교통권이거든 침해한 걸로 봐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접견교통을 거부한 것이 되겠죠. 거부. 만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만나지 않게 하겠다는 거죠. 데리고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데려왔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경과하도록, 그날이 다 지나도록 이 사람이 접견이 안 됐다는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접견 불허 처분하고 동일시된다는 거죠. 접견을 원했으면 반드시 이 사람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날이 다 지나도록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불허하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침해하는 것이 되겠죠. 만나자고 하면 반드시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좀 늦는 건 상관없지만은 그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늦었더라도 만나게만 해주면 침해한 건 아니겠지만요. 그날이 다 지나도록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이거는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침해됐으니까 이건 어디로 가겠어요? 법원에 가가지고요. 준항고로서 불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준항고로. 얘가 문 안 열어줍니다. 불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 62페이지 구조수단이 있죠. 구조수단에서 방금 했죠. 항고나 준항고, 만약 법원이 접견교통권을 침해했을 때는요, 법원의 결정이니까 항고를 통해서 구제를 받고요. 수사기관이 접견을 만약에 방해를 했을 때, 침해했을 때는요, 수사기관은 법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준항고라고 합니다. 준항고에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준항고를 통해서 구제 받아봤자 이임이 없습니까? 조사 다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죠. 증거 능력 자체를 배제시킨다는 거죠. 증거 능력. 그래서 만약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접견교통을 침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렇게 확보된 진술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증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기타 해가지고 이것도 아주 오래전에 이것도 한 문제 나왔는데, 만약에 법원이 만약에 접견 같은 걸 막아버렸을 때,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막았을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라고 해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막았을 때는요,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니까 이건 준항고라고 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요, 변호인이 갑을 만나게 했는데 구치소 소장이 못 만나게 막아버렸어요. 구치소장. 자, 구치소장이 못 만나게 막았어요. 그러면 구치소장에 대해서 씁니까? 불복을 해야 되겠죠. 구치소장에 못 만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복하는 절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그럼 보죠. 구치소장은 법원 아니죠. 법원이 아니니까 항고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에요. 그러면 준항고라고 했을 때는요,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준항고라고 해요. 구치소 소장이 수사기관은 아니에요. 수사기관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구치소장은 일반 행정청하고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면 일반 행정청이니까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죠. 여러분이 경찰 행정법 시간에 공부할 내용인데, 행정청이었습니까?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요,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항고소송을 한다고 했죠. 행정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사법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때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이제 항고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보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구치소장의 접견불허 처분에 대해서는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여러분이 행정쟁송, 여러분이 경찰 행정법 시간에 공부하게 될 행정쟁송으로 다투는 것이지 준항고 이런 게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준항고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행정청이 수사기관일 경우에 수사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준항고고,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청에 대해서 다툴 때는 행정법원에 가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변호인 그 피의자 권리 중에서 적극적인 방어권으로서,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진술권과 적극적 방어권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러니까 피고인은 방어권의 주체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 2개를 했고요. 오른쪽에 63페이지 보시면 당사자 능력이나 소송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거의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으니까. 자, 오늘은요, 피고인까지만 하고요. 넘기시면은요, 한 장 넘기시면 65페이지 보면 이제 변호인이 나오게 되는데, 변호인은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당사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개를 다 했죠. 이제 지간 시간부터 이어는 법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잠깐 했죠. 그 다음에 피고인 했어요. 근데 변호인은 당사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 없이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호인 없습니까? 실제로 피고인이 뭘 행위를 하는 건 아니죠. 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딜의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법원에 가가지고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대리해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변호인 어떻습니까? 형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역할하는 거죠. 피고인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니까 피고인의 권한을. 그래서 변호인은 실제 형사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변호인, 아니, 피고인, 피의자의 보조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도 시험에요.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피의자, 피고인이 갖는 권리는 대부분 다 변호인을 통해서 행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데에 들어가기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변호인 하면서요. 변호인하고 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하면서요. 아마 다음 시간은 수사 절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다 다뤘으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형사소송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수사와 기소, 공판 절차를 이제 하나하나씩 해 나갈 텐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모레 추석 여러분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외롭게 지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추석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